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장윤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 이재명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소환 조사는 한 번이면 끝나면 될 건데 이 검찰이 버릇이 좀 더럽게 들었어. 지난번 박근혜 소환 조사를 할 때부터 계속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자꾸 부르는 이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많이 불러서 조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그 검찰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딱 필요한 경우에 딱 한 번만 절제해서 딱 부르고 딱 끝내고, 그리고 사실 고위직을 부를 때는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를 다 만들어 놓고 다 갖춰 놓고 소명만 듣는 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다 만들어 놓고 증거 다 확보해 놓고 소명만 들을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두 번, 세 번 부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랬던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두 번, 세 번 부르는 거에 재미를 들인 거예요. 맛을 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여러 번 불러 제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검찰이 지금 날뛸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두 차례나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고 그 전에 또 한 번 했고 총 세 차례나 이재명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 결국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겠죠. 자, 그런데 보통 영장을 청구를 한다 또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데 검찰은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출구 전략입니다. 이제 검찰은 이 대장동 사건에서 도망가고 싶어 해요. 벌써 여러 군데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포착된 모습입니다. 사실 영장을 청구하든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정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정 다툼을 벌써 지금 검찰은 이제 고려를 안 하기 시작했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왜? 이미 검찰도 알고 있는 거죠. 대장동 수사는 망했다는 거죠.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망했다. 대표적으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뭘로 대장동 수사할 거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응천 의원이 짚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곽상도 봐라. 무죄가 나오지 않았냐. 곽상도가 무죄 나온 거 아들 곽병채가 받은 돈, 그거 아들이 받은 돈이지 곽상도가 받은 돈 아니다. 즉 뇌물을 인것 같은 의심은 드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 나오지 않았냐. 피가 섞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야, 그거는 아들 돈이야, 곽상도 돈 아니야 라고 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진상, 김용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연관시키겠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한 방 꽉 찔러버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집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었어요. 정영학 녹취록 보세요. 자, 그 정영학 녹취록을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이건 유동규가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게 거의 명백해졌어요. 자, 그런데 대장동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수사는 이제 망했다. 검찰도 인정해라. 검찰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지금 대장동 수사를 이재명 의원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어디로 뭐라고 합니까?
배임 운운하죠. 배임. 배임이란 게 뭡니까? 돈을 받지 않았고 남을 이롭게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맡은 임무와는 다르게 제3자를 이롭게 했다. 그게 배임입니다. 그럼 뭐야? 내가 받은 돈은 있나? 받은 돈은 없는 거야. 받은 돈이 있으면 뇌물이나 배임 수재나 알선 수재가 되지. 그런데 받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배임이 되는 거야. 즉 검찰이 벌써 배임 운운하고 있는 거는 이미 이재명이 받은 돈이 없고 받은 돈이 있다고 어떻게 억지를 쓰기도 어렵겠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이 상태가 되면은 검찰 역시도 수사를 이제 그만하고 싶을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을 겁니다. 즉 출구 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벌써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대장동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적절히 우리가 털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도 그렇고 일선 뭐 주임 검사들,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대장동에서 더 나올 거 없어요. 나올 거 없고 설령 숨겨진 게 있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꺼낼 수 있는 건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위에서 내리 찍는데 야 없으면 만들어 와. 이게 무서운 거죠. 없으면 만들어 와. 엄희준 검사 같은 사람은 없으면 만들어 가죠. 예. 진술을 만들어내죠. 그게 엄희준이죠. 엄희준. 그랬는데 지금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 대장동은 안 되겠다. 적당히 나가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가려고 하니 검찰로서는 상당히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속된 말로 가오가 안 상하게 좋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게 됐다는 거죠. 대장동 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검찰도 알고 있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왔거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번 있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검찰이 계속 걷어차왔죠. 사실 가장 좋았을 때는 대선 끝나면서 대장동도 같이 터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장동을 끌고 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선 때 그냥 그만둬 버렸으면 그냥 대선에 위야무에 합쳐진 걸로 된 건데 위야무야 대선과 함께 마무리된 것처럼 그렇게 됐을 건데 대선 이후에 다시 사건을 끌고 나오면서 뭔가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물러설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검찰로서는 어떻게 한다? 증거를 찾은 것도 없고 진술이 확보된 것도 없고 심지어 사실관계도 애매한데 일단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상의 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를 한다. 국회의원에서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겠죠. 그럼 법원에서는 영장을 심사하지도 않고 곧바로 보냅니다. 국회에다가 동의서를 체포동의안을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영장 심사 자체를 안 하고 바로 체포동의서부터 받아와 라고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검찰이 자동으로 이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거예요. 그 자동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재명만 흠집이 나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흠집 나게 하나도 없어. 수사가 잘못된 거 되었다라는 판단조차도 받아볼 그 기회가 없죠. 그냥 당장 그냥 바로 정치로 뛰어드는 거예요. 정치적 논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영장 과연 청구가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를 따져볼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따져볼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법원으로서는 내가 영장 심사하기 전에 국회 동의부터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국회 동의가 있어야지 내가 실질 심사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검찰로서는 자기들이 영장 잘못 청구했다고 욕먹을 게 없는 거지. 일단 지르고 봐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가 출구 전략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장 가오가 안 상하게 검찰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웃기죠? 구속영장 청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예외적으로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은 영장 청구를 가장 만만하게 하는 거지.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부담이 없는 거야. 설령 잘못된 영장 청구였다고 하더라도 국회까지 가지를 않는 거지. 아니, 법원까지 가지를 않는 거지. 그냥 국회에서 그냥 아웃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배약배 그냥 청구해버리는 거야. 뭐, 기각돼도, 국회에서 잘못해서 기각된 거지. 우리 검찰이 수사 잘못해서 기각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실질 심사를 해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랬어요? 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네. 수사를 잘못했네. 그러겠지. 그런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안 나오죠? 그럼 어찌 됩니까? 검찰은 잘했는데 국회에서 저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덮어씌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제일 좋은 출구가 뭐다? 뭐 영장 청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안 하겠어?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검찰은요. 호랑이 등을 탔어.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일단 무조건 고하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무조건 일단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검찰은 약간 지금 좀 겁을 먹고도 있는 것 같아요. 대장동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대장동 수사는 망했다. 이런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야 이거 다른 사건 같아서는 벌써 접었다. 시작도 못했다. 그런 얘기까지 많이 나와요. 왜? 아니 뭔가 사실관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뭐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근데 그림이 안 나왔어. 그런데 피고인들을 협박해가지고 진술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무슨 수사예요? 이게 고문이지. 자, 게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왔다? 자신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요거죠.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이거든요. 이 정영학 녹취록을 정영학이 직접 검찰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이 정영학 녹취록,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검찰 수사가 조작으로 흘러갔던 검찰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조작 수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자, 이 정영학 녹취록은요. 정영학이 김만배, 유동규 등과 대화한 내용을 담은 건데 약 1300여 페이지 8시간 분량입니다. 초기에는 검찰이 이 녹취록을 이용해 가지고 참 다양하게 써먹었죠. 검찰발 단독 기사를 막 이렇게 쏟아냈던 게 바로 이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거짓말도 많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자, 앞뒤 맥락을 자르고 한두 문장만 쏙 뽑아가지고 언론에 유출해가지고 이상한 기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대장동 수사였고요. 그게 정영학 녹취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영학 녹취록이 이번에 일반에 공개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이 이 정영학 녹취록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이 지금까지 조작을 했었네.
장난질을 쳤네 라는 게 명백해져 버렸죠. 두 번째는 곽상도입니다. 아이고. 예. 정영학 녹취록에 이어서 또 대장동 수사를 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곽상도.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저께 50억 클럽. 50억 클럽 그 6명 중에서 첫 번째로 재판을 받은 것이 곽상도였는데 곽상도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였다? 예. 아들이 받은 돈은 아버지가 받은 돈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돈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 아들이 받은 돈, 곽병채가 받은 돈은 곽상도가 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내려줬어요. 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의심스럽지만 아들 돈이다.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의심스럽다라는 점에서 아들 돈이 아니라 곽상도 돈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은 검찰이었죠. 근데 검찰이 제대로 안 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곽상도 때문에 받은 돈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입증을 전혀 못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기 1년 전에부터 받던 그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기소를 한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만들었던 게 뭐였다? 가족들 간의 카톡방이었죠. 가족들 간의 카톡 나눈 거 그거를 근거 삼아 가지고 조민이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카톡방까지 뒤지던 검찰이 왜 곽상도에서는 카톡방을 안 뒤졌을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곽상도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게을리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법원도 비슷한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의심스럽지만 곽상도가 직접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참. 아씨, 막다 승질 납니다. 그죠? 자, 바로 이 점, 곽상도가 무죄를 받았다는 바로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조응천 의원은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야,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도 무죄가 나왔는데 아들이 받은 돈도 아버지가 받은 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생판남인 이재명과 김용, 정진상 이거 어떻게 엮겠냐. 말도 안 되지 않냐. 라는 걸 짚어버렸어요. 맞는 얘기죠. 이 내용을 가서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게 뭐였습니까? 유동규나 정영학 등이 김만배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돈 줬네, 돈 받았네, 돈 가지고 오라고 하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번 곽상도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확인된 것이, 결정적으로 꽉 그 못을 박아버린 것이 뭐냐면, 김만배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게 딱 그냥, 법원에서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김만배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데, 김만배한테 들었다 하던 정영학이나 유동규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거지. 원전이 원본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원본을 한 데서 복사한 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재명을 괴롭혔던, 그래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 많은 내용들은 다 뭐가 된다?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수사는 이제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망친 세 번째는 바로 이 사진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이게 누굽니까? 자, 그럼 그 옆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자, 어떻게 보자면 이 세 명,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 세 명은요, 대장동 수사를 망친 3인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장동 수사를 망친, 어떻게 보자면 대장동 수사를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세 가지 요인 중에 맨 첫 번째가 정영학 녹취록의 공개였고요. 두 번째가 곽상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 윤석열. 이 사람은 누구? 양재식. 이 사람은 누구? 박영수.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영수가 좌석열, 우재식, 양재식과 윤석열을 좌우로 거느리고 있었다. 즉 현직의 윤석열이 있다면 전관의 양재식을 두고 이 두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 수임을 하고 사건 처리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사건은 특수부 사건을 무마시키는 거였다 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이게 그 최순실 특검 그때 출범식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 사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이 대장동 사건이 왜 엉터리였는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 사람이 자꾸 대장동 수사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박영수와 양재식은 숱하게 등장을 하죠. 조우형, 대장동 사건의 시드머니를 뽑아왔던 조우형과 이강길, 이 사람들이 이 박영수, 양재식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갈 뻔한 걸 몇 번씩이나 빠져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의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과 최재경이죠. 최재경은요, 50억 클럽에서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박영수, 양재식, 윤석열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특히 부산은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는 최재경과 윤석열이 그냥 뭐 한치의 뭐 의심도 없이 그냥 다 나와, 그냥 바로 튀어나와, 그냥. 예. 한치의 의심이란다. 한침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튀어나와 주죠. 네. 뿐만 아닙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김수남, 윤갑근, 이런 쟁쟁한 특수통 검사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자, 대장동은 실체가 사실은 검찰 부패 골이었구나. 검사와 특수부 검사와 법조 기자들의 유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비리공화국이 비리였구나 라는 게 여기서 이미 드러나 버렸죠. 자, 박영수, 양재식, 윤석열, 이 사람이 계속 대장동 수사에서 등장을 해왔다라는 게 문제겠죠. 자, 검찰은 아마 이렇게까지 공개가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과거의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은요, 검사들이 흘려주지 않으면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물론 기자들이 사건의 주요 핵심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게 옛날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로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당장 사건 관계자들부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또 항변하고 있고, 언론 여론전도 뭐 소극적이지만 진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 다양하게 검찰지들 마음대로 정보를 쥐락펴락 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자기들은 아마, 검찰들은 박영수,
양재식, 윤석열이란 이름을 대장동 수사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지. 정보 자체가 공개돼 버리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분 저 정영학 녹취록 누가 공개했을까요? 정영학 녹취록은요,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것이고 검찰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가장 유리한 사람은 정영학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영학은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실 여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을 해줬을 뿐이야. 나는 그냥 고용인일 뿐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드러난 게 있습니다. 유동규가 가장 손해를 본다는 게 여기 확실히 드러났죠. 남욱은 계속해서 돈을 뜯겼다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남욱은 돈을 뜯기면서 계속해서 뭔가 자기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남욱도 상당히 얘 나쁜 놈이라는 게 많이 드러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영학 녹취록을 진짜 공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남욱이나 유동규는 아니었을까요? 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얘기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거잖아. 따라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정영학 아니면 김만배야. 근데 정영학이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어. 지는 현재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네, 김만배겠죠. 저는 정영학 녹취록이 빠져나가서 대대적으로 공개됐다는 거는 사실 김만배 작품으로 봅니다. 여튼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지금도 아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 윤석열은 내 카드 으면 죽어. 그걸 슬슬 지금 흘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자,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대장동의 핵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김만배가 핵심이고, 자, 근데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데, 김만배를 거기다 꽂아 넣어준 사람이 누구? 박영수죠. 그리고 김만배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검찰 관련 리스크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 박영수죠. 박영수가 일을 실제로 시켰던 그 사업의 실무자는 누구? 양재식이었죠. 양재식이 만나러 들어간 검사는 누구였을까? 였겠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야, 오늘 가서 술 한잔, 커피 한잔 마시고 와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점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대장동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선에서 대장동 수사를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장동 수사를 덮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달려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 대장동 수사를 누구를 겨냥한 수사로 한 거야?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해왔던 거야. 따라서 여기서 멈추기가 힘들어요.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자기들은 수사가 끝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자신들이 수사를 잘못했거나 자신들이 처음부터 그림을 잘못 그렸다라고 반성하기는 그렇게 인정하기 싫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수사 잘했는데 민주당이 방탄을 해서 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최종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게 뭘까? 영장 청구예요. 영장 청구를 하면서 체포 동의안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사 결과라든지 또는 상관이 있어서가 수사 성과가 있어서라든지 범죄가 입증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검찰이 욕 안 먹고 이 대장동 수사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인 겁니다. 검찰로서는 우리도 최대한 열심히 했어. 우린 열심히 했어.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억지를 써야겠는데 억지를 쓸 만한 명분이 없죠. 명분을 거기서 어디서 찾는다? 영장 청구 다음에 체포동의안 기각, 요걸로 자기들은 명분을 삼는 거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 국회가 잘못했을 뿐이야. 민주당이 방탄이었어. 이렇게 핑계 잡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의 끝은, 이 검찰이 대장동 수사의 끝은 영장 청구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재판에 가면은요 되게 싱거울 거예요. 아마 검찰은 시간만 질질 끌려고 할 것이지 재판에 진전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불러 제껴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하게끔 하고 그런 대로만 써먹지, 이게 재판이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빨리 끝나야 1심이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1심 재판이요, 재수 없으면요 2년 3년 잘 갑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도 벌써 1년 넘게 끌고 왔잖아. 재작년에 시작한 2021년 5월 달부터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면 만 2년 되겠네. 예. 자, 1심은요 한번 작정하고 끌려면 얼마든지 끌 수 있습니다.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줘요. 여러분 양승태 사건 기억하십니까?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그 사건 지금 1심 결과가 났나요? 안 났어요. 아직까지 재판 중. 아직도 재판 중. 도대체 언제를 하지? 몇 년을 하는 거네? 예. 보세요. 얼마든지 1심 끌 수 있습니다. 즉, 이 대장동 사건에서는요, 검찰은 앞으로 시간을 많이 끌 겁니다. 많이 끌어가지고, 질질 끌 거고, 그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그냥 정권 바뀌든지 상황 바뀌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검찰이 망한 수사를 마무리 짓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받는 상황이지만 일단 검찰은 영장까지는 청구할 거다. 그리고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뒤에는 빠르게 대장동을 언론으로 대장동을 국민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지게, 국민들이 대장동을 잊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을 이제 그때부터 덮는 걸로 갈 겁니다. 그래야지 몇 년 뒤에 1심 선고가 나서 검찰이 정말 개망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유야무야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검찰은요, 이렇게 대장동 수사를 끝내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 할 거라는 점입니다. 이 뭔 소리냐고요? 대장동이 끝났는데 검찰 수사는 계속 된다? 이 무슨 말이다? 예. 검찰은 일단 대장동에서는 철수를 하지만 다른 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재명과 민주 진보 진영을 괴롭힐 거라는 말씀입니다. 검찰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수사를 잘못 시작했고 수사 결과 이 사람은 결백했다라는 거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실패한 수사는요, 반드시 다른 수사를 갖고 와서 덮어버립니다. 실패한 수사는 어느새인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다가 몇 년 뒤에 조용히 무죄 판결로 끝납니다. 이번에 윤미향 의원 건 보세요. 윤미향 의원 건이 사실 2년을 끌었거든요. 근데 윤미향 의원 정말 때려 죽일 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다 결국 무죄 났죠. 그 사이에 윤미향 의원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쳤을 겁니다. 그 사이에 윤미향 의원 서서히 잊혀지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던가요? 그죠?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애매하게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요. 사실 윤미향 의원 사건을
끄집어낸 게 조국 장관 사건을 덮으려고 조국 사건에서부터 탈출하려고 해서 윤미향 사건을 끄집어온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나 잘못하면 다른 사건을 가져와서 덮는 거예요. 윤미향 의원 사건도 결국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니까 유야무야 덮어버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정말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윤미향 의원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 받았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벌금 1,500만 원만 알고 있지. 누가 제대로 알려졌나요? 안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마 2, 3년 뒤에 검찰은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벌금 한 1, 200만 원으로 마무리 지르려고 할 거예요. 나머지 다 무죄가 나고. 자, 뭐 윤미향 의원 건 갈 것도 없이요. 최근에 이 천공과 관련된 사건만 보셔도 알 겁니다. 천공이 그 대통령 관저 선정을 위해서 뭐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다, 국방부안에 들어갔다, 육군참모총장 관저 돌아다녔다, 이거 등통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천공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천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윤석열은요, 천공 관련 의혹을 일단 고소 고발한 뒤에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조용히 천공이 사라졌죠. 이런 겁니다. 고소 고발을 막 해버리면 후속 보도가 안 나와요. 후속 보도가 안 나오면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해지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다른 사건을 터뜨려.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조용히 묻혀버린 겁니다. 지금 천공 이 문제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거의 국정농단급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용히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 무렵에 또 김건희가 뻔질나게 대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김건희가 우리 천공을 묻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왔죠. 이게 윤석열식 적폐들이 많이 써먹는 언론 플레이 방법입니다. 대장동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쓸 거예요. 대장동 사건 수사 개판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시작할 사건이 아니었다. 대장동에서 진짜 주범은 윤석열, 박영수, 양재식이었다. 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요걸 덮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한테 그냥 대충 떠넘겨 놓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영장을 치는 거야. 기각? 되딘가 말딘가. 체포동의안 부결 되딘가 말딘가. 책임은 민주당이 지는 거지. 검찰로서는 지들이 나쁜 짓 다 해놓고서 남한테 덤탱이를 씌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거예요. 구속영장이. 그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검찰도 지금 영장 청구해봤자 국회 문턱도 못 넘을 거라는 거 알아요. 알지만 방법 없어요. 대장동을 덮으려면은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은 이 대북 송금으로 대장동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올 게 없는데 대북 송금은 새로운 아이템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을 돌리는 거죠. 마치 천공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김건희가 나댔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대장동 이슈는 덮어야 되겠고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서는 대북 송금을 갖고 온다. 사실 대북 송금이 더 섹시한 면이 있어요.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 대장동 이슈는 자연스럽게 덮쳐질 거예요. 이미 한번 보셨을 거예요. 대북 송금 처음 이렇게 시끄럽기 시작하니까 대장동 이슈는 쑥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은 이 대북 송금으로 대장동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당히 마무리를 짓겠죠. 그 적당히 마무리 짓는다는 게 뭐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다라는 겁니다. 서명혜님, 사기꾼을 찍도록 만든 이낙연이 더 악마다. 이명희님, 거기에 놀아나는 옆집 국민들한테도 화가 나요. 유재수님, 이재명 영장 청구하면 나라가 뒤집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50억 무죄님, 검언유착 법조 카르텔. 예, 이 검언유착이라는 표현보다 특수부 검사와 법조 기자단의 유착, 부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수부 검사와 법조 기자단, 그들의 유착과 부패. 이게 대장동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만파워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독야청청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유재수님, 진짜 듣고 있잖아요. 속이 뒤집어지네요. 그렇죠. 듣고 계신 여러분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말하는 제 속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참. 데니스 최님, 정의당이 더 싫어요. 예, 지금 같아서는 정의당이 제일 나빠요. 제가 어제 정의당이 왜 저러는지, 정의당은 정말 김건희 특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정의당도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민주당 이중대가 되기 싫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더 민감한, 더 그 본질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예, 지금까지 정의당은요, 민주당이 배려를 해줘서 그래서 의석을 얻어왔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석. 고양을인가요? 갑인가요? 예. 심상정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고양시에서 출마를 하잖아요. 그 고양시, 거기, 심상정이 당선될 수 있는 바탕이 어디 있을까요? 예. 민주당이 거기 출마를 안 해. 그 지역구에 출마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상정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창원 성산,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던 창원 성산, 그 전에 권영길 의원이 당선됐던 창원 성산,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요. 울산 동구와 울산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안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지역구들 때문에 정의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줄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자고 하고 싶어요? 안 하겠죠. 저 같아도 반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정의당은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비례대표만 얻을 수밖에 없는데 비례대표 지지율도 5%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5%밖에 지지율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4석 정도밖에 확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 심상정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 정의당은 공중분해될 겁니다. 자, 심상정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막아야겠죠. 어떻게, 무엇으로 막을까? 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민주당한테 깽판을 부리고 때를 쓰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한테 야, 여기 공천하지 마. 내 지역구에 민주당 니들 공천하지 마. 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그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특검 가자 하면 특검 갈 거야, 아마. 진짜 얄밉죠? 진짜 얄밉지. 이쯤 되면 이거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거의 이건 사기꾼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이쯤 되면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원래도 이게 돌아가죠. 자, 검찰은 지금 대북 송금으로 대장동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에서 적절히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자, 적당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쩐다? 예, 영장을 칠 거다. 안 될 줄 알지만 친다. 김건희 특검을 저지할 필요도 있고요. 또 수사가 실패했다는 거, 자신들이 처음부터 수사를 잘못한 거였다, 잘못된 수사였다라는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거나 방법은 이재명한테 영장을 쳐서 그 모든 책임을 자신들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탄으로 덮어 씌워야 되는 거지. 그 단계가 지금 남았습니다. 속 터지죠? 민의님, 괴물들이 모인 곳이 국회네. 로리타님, 대장동 김건희 특검만 하자고 하셨고요. 독야청청님, 하늘에 계신 노회찬 의원이 그립습니다. 50억 무죄님, 쌍특검 가자. 이게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다 통과시키자는 말이겠죠. 네. 데니스 최님, 자진해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굳이 그렇게까지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최선임님, 윤석열이 어렸을 때부터 누나라고 불렀던 심상정. 그랬대죠?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검찰 편을 들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서울대 출신으로 뭐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서울대 편을 듭디다.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에 동지를 버리고 동문을 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서울대입니다. 사실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동문이라고 해도 딱히 뭐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고 그런 거 없잖아. 동문이야, 반갑다, 뭐 이런 건 있지. 동문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뭐 그렇게 닦아주고 씻겨주고 이런 건 없죠. 뭐 고대는 좀 그렇다고 합디다만, 뭐 거기 빼고는 뭐 별로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로서는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제가 딱 정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지를 배신하고 동문을 선택하는 때가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8명은 서울대더라. 참 답답시렵습니다. 자, 장유진 TV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